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결선에 진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데요. 이런 가운데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론을 모레 내리기로 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는 대선 레이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대선 최종 경선에 김문수, 한동훈 후보가 진출을 했습니다. 우연인지 이제 탄핵 찬성 반대 1대1 구도가 됐는데 우선 경선 결과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탄핵에 찬성했던 후보 한 명과 탄핵에 반대했던 후보 한 명, 이 두 분이 진검승부를 벌이게 됐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겠죠. 사실 이번 그 경선에서는 이 경선이 흐를수록 한동훈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과 또 하나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가 기정사실화되면서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이 어느 후보로 갈 것이냐 이 부분에 집중됐다고 봅니다. 결국에는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 중에는 안철수 후보보다는 여러 면에서 경쟁력을 인정받는 한동훈 후보 쪽으로 전략 선택을 했다고 보고요.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는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보다 더 적극적인 단일화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표심까지 김문수 후보에게 돌아간 게 아닌가. 그래서 결국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1대1 승부를 벌이게 된 게 아닌가 이런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 얘기는 조금 뒤에 좀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안철수 후보, 홍준표 후보는 이강 문턱을 넘지 못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에서 계엄을 옹호하고 또 탄핵을 반대했던 이 지지층 내부에서 이러한 흐름이 굉장히 강고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8강전에서 나경원 후보가 떨어지고 안철수 후보가 올라간 것이 저는 일종의 표배분에 좀 실패해서 마지막에 떨어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가 올라갔죠. 그 효과를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상식적으로 국민의힘이 돌아오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남아 있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킨 그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출당을 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번에 이 찬탄 반탄 후보 한 명씩 이제 올라간 것인데 이것 역시도 저는 홍준표 후보로부터 표배분에 좀 실패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이 곁다리로 지금 올라간 거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전히 이것이 만약에 5대5의 싸움인 것처럼 이 보시는 시각들이 있지만 저는 5대5의 싸움이 아니고 여전히 굉장히 많은 숫자가 탄핵에 반대하고 또 계엄을 옹호하는 그런 주류적 흐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렇게 김문수 후보, 한동훈 후보 양자 대결로 압축이 됐는데요. 두 사람이 계엄과 탄핵 찬반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이견을 보여왔잖아요. 앞으로 남은 경선에서도 이게 좀 주요 공방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겠죠. 이제 내일 마지막 두 사람의 토론회가 열리고 목요일과 금요일에 걸쳐서 당심 50%, 민심 50% 반영한 경선 조사가 진행되는데요. 결국에 처음부터 이번 그 경선의 구도는 계엄과 탄핵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구도인데 이 구도에서 한동훈 후보와 김문수 후보는 가장 대척점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마스 토론을 할 때도 김문수 후보가 한동훈 후보를 선택한 이유도 바로 그런 대비점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탄핵 국면에서는 압도적으로 우리 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습니다만 4월 4일 실제로 탄핵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탄핵이 불가피했다라는 여론도 비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동학 최고께서는 여전히 탄핵 반대 여론이 국민의힘 당심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여론은 사실 대등한 수준까지 올라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최종 경선 후보가 누가 될지는 누구도 쉽게 단언하지 못하는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계엄과 탄핵이 결국 이번 국민의힘 경선 전체적으로 주요 쟁점 이슈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가 볼 때는 통합과 뭐 화합으로 가는 이 경선이 아니고 분당대회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이겨도 물과 기름처럼 섞이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게 양립이 불가능하거든요. 예. 한동훈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는 지금 김문수 후보를 상대하는 것 같지만 김문수 후보 뒤에 한덕수 후보가 버티고 있습니다. 한덕수 후보 뒤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3대1의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상식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한동훈 전 대표가 이긴다 하더라도 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거 잘못됐다 한마디 하면은 국민의힘은 또다시 아무 소리도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상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국민의힘은 오히려 이 과정에서 반 이재명을 외치고 계속해서 이재명 탓, 민주당 탓 이렇게 해서 빠져나갈 국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방향이 아니라 헌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앞으로 헌법을 제대로 지키는 정당이 되겠습니다. 예.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신뢰를 쌓지 못하면 전 앞으로 어떠한 경선이 됐건 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뭐 나와서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것이 국민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 그 제대로 된 어떤 국민의 상식을 반영하는 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긴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문수, 한동훈 두 후보가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또 있는데 한덕수 대행과의 단일화에 대한 입장입니다. 두 후보의 입장 먼저 들어보시죠. 그 부분은 조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에서도 또 생각이 있으실 거고 하기 때문에 차차 논의가 될 것으로 봅니다. 11명이 와서 2명이 줄어든 상태에서 마지막 2명에 이렇게 끼어들어서 경선을 한다? 그거 현실적이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김문수 후보는 한대행과 이 원샷 경선 시나리오에 대해서 차차 논의해보자고 했는데 한동훈 후보는 경선 진행 중 단일화에는 좀 공감하지 않았거든요. 이 차이 어떻게 보실까요? 경선이 5월 3일에 마무리되는데요. 한덕수 권한대행의 시간표를 보면 지금 예정대로라면 5월 2일에 사퇴하고 5월 2일에 출마 선언을 하는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럼 5월 3일 이전에 어떻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현실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렵다라는 판단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본인이 후보가 된다면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와 관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뭐 네. 국민 여론조사라든가 어떤 방식으로든 단일화를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된다면 그 가능성은 열어뒀지만 시기가 조금 더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덕수 권한대행도 이미 내부적으로는 본인이 당 밖에서 최대한 지지자들을 끌어모아 놓은 후에 빅텐트를 만든 이후에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한다는 내부 전략을 세웠다라는 언론 보도를 보면 예. 그 경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는 단일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예, 우선은 두 후보가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로 누가 선출되는지가 우선이지만 이 후보 간의 입장 차가 그 최종 선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택시를 합승해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당 밖에 있는 후보자가 당에 경선을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들어와가지고 경선을 한다? 그것은 공당으로서의 어떤 자존심도 없는 행위인 거죠. 가장 나쁜 패배가 뭐냐면 원칙 없는 패배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방향으로 국민들을 속이려 하고 있어요. 근데 국민들이 이거에 제대로 속겠습니까? 그리고 경선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단일화 후보가 밖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저는 국민의힘의 경선에 뛰어든 후보자들 모두가 다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을 것 같아요. 이게 예선전도 아니고 예선의 예선전으로 그냥 내려가는 거거든요. 지역 경선화 시켜버린 겁니다. 너희들 중에 1등을 해도 결국에는 부전승한 저 후보와 다시 맞붙어야 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정당에 몸담아서 그동안 이 정당에서 키워왔고 또 보수 정치를 계속해서 가꿔오려고 했었던 정치인들이 예. 결국엔 다 이게 망조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세훈 시장도 나오려고 하다가 한덕수론을 띄우는 걸 보고 야 너무 자존심 상한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오늘 홍준표 시장의 경우도 이게 완전히 정계 은퇴 내일은 탈당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것들이 저는 한덕수론을 띄우게 되면서 국민의 후보자들에게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를 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국민의힘이 과연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고 하는 것인지 초과 삼관을 다 태우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명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가요 오늘 더 큰 집을 짓기 위해서 단일화 경선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그렇다면 국민의힘 경선을 통과한 최종 후보가 한덕수 대행과 단일화 협상에 나서게 되는 수순이다라는 의미로 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이재명 민주당 집권을 막기 위해서 여러 세력이 연대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충분히 중도 보수 진영에 성숙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출마 요구로 이어지고 단일화 요구로 이어지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논의는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예. 그 주도권을 누가 갖게 되는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후보가 정해지게 되면 이 대통령 후보는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된다는 특별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를 중심으로 논의가 돼야지 지금의 지도부 중심으로 논의가 될 것으로 예상해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후보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보수 정당의 주류인 국민의힘이 중심이 돼야지 밖에 있는 세력 중심으로 단일 후보 논의가 되면 안 된다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아는데 저는 그게 정당 정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당 정치의 근간을 훼손해 가면서까지 외부 세력, 그러니까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갈 필요는 없다는 게 뭐 정당인의 한 사람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직접 단일화 경선을 언급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여전히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손아귀 위에서 놀아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에 폭정을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옳은 소리가 나오질 못했죠. 대통령에 대해서 쓴소리 할 법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할 법도 한데 기행 수준의 이 행동들이 나올 때마다도 결국 그것을 다 방탄하기 위한 그런 행동으로 이 국민의힘의 모습이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민들이 제발 나와주세요. 그동안 너무나 멋진 정책을 펼쳐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살려주세요라고 요청해도 될까 말까한 대선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요청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 이 대통령을 위시한 그 세력이 뭔가 지금 만들고 있다는 어떤 기획 느낌이 너무나 많이 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헌법도 안 지키죠. 그리고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도 안 지켜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지금 이 대통령이 되겠다? 그러면 누가 도대체 법을 지키죠? 이게 수사 대상이 되어야 될 분이 오히려 국민의힘의 이런 경선을 통해서 본인 스스로가 국민의힘 당원이, 그러니까 1호 당원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아마 입당을 하면 2호 당원이 되겠죠. 국무총리니까요. 그렇게 되는 순간 사실상 본인이 수사 대상에 있었던 여러 가지 수사들을 국민의힘을 통해서 또 방탄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번 대선을 관리해야 될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부정선거를 제기해왔던 이것을 사실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오염시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 책임자가 그것에 대한 준비는 하지 않고 오히려 사심을 가지고 지금 이 국민의힘의 경선 쇼를 통해서 입당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반명 빅텐트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준비 시기가 이번 대선 워낙 짧지 않습니까? 의견이 좀 모일 가능성 얼마나 될까요? 시기가 짧더라도 해야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죠. 저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그 이유는 일단 이재명 민주당 정부가 들어선 것에 대한 중도 보수 진영의 거부감이 굉장히 크다는 점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거부감의 중심에는 국회를 독주하다시피 운영했었던 것에 대한 반감이 있고요. 여기에 행정권까지 갖게 된다면 국정 운영 전반이 폭주할 것이다라는 위기감이 큽니다. 그 민주당의 대한민국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모른다. 브레이크 없는 대한민국이 연출될 수 있다는 거부감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후보 개인에 대한 반감 역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아무리 입으로는 중도 보수를 외치고 실용 외교를 외치고 있지만 그 저간에 숨어 있었던 그리고 그동안 보여왔었던 행동들을 봤었을 때 그것이 과연 얼마나 진정성 있는 발언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결국 우리 당의 후보가 최종 선정되고 1대1 구도가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심판론도 본격적으로 나올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를 제외한 다른 중도 보수의 빅텐트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도 언급이 되고 있고 이낙연 전 국무총리 등을 아우르는 얘기인데 얼마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반명을 중심으로 한 그것을 하나의 축으로 한 세력화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구조적으로는 내란 세력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그들이 이 이재명 세력을 심판을 할 수 있겠느냐? 오히려 전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대 야당이니까 거기에 행정 권력까지 주면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것이다라고 지금 공포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아니 이것은 민주당의 실력도 기본적으로 조금 있지만 저는 대다수는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의 대통령직까지 내던지고 본인의 남아있는 삶을 감옥에 투신하면서까지 사실은 이재명 이 후보의 경쟁력을 지금까지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다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이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민주당에 다수당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스스로가 열심히 한 것도 있겠지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난 총선을 한번 보세요. 갑자기 이 김건희 여사 뭐 문자건부터 시작해가지고 황상무, 뭐 시칼 테러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호주 대사, 도주 대사라고 또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건들, 의대 증언 문제, 과학적이라고 했으면서도 과학적 근거는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는 2,000명 증언 그냥 밀어붙이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국민이 윤석열 정부를 심판한 거예요. 그것에 따른 결과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펼쳐지는 대선 역시도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법치주의를 망치고 민주주의를 완전히 말살시키고 독재 국가로 만들려고 했었던 그 시도에 대한 이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펼쳐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아무리 이재명을 악마화하고 민주당이 뭐 다수 독재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한들 본인들 스스로가 그 잘못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아무리 그런 얘기를 해도 국민들에겐 먹히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정말 따갑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윤석열 정권이 결국 5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탄핵에 이르는 비극에 이르게 됐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반성은 분명히 우리 당 내 또 빅텐트 내에서도 있을 겁니다. 예. 자, 이번에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재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가 모레 5월 1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반응 먼저 듣고 와서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결정은 어떻게 보세요?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 있거든요. 법대로 하겠지요. 자, 상고심 선고 날짜가 모레로 결정됐다는 소식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짧은 입장을 듣고 오셨는데 일단 대법원에서 이례적으로 속도를 낸 거라는 분석이 좀 지배적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선고 결과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이례적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수사가 처음부터 정치 보복성 성격으로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이것이 이례적입니다. 패배자를 상대로 해서 그 사람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당선 목적 허위사실 유포다 해가지고 이렇게까지 괴롭히는 일은 사실은 전무후무한 일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빠르게 종결을 해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지금 사법부의 신뢰가 지금 바닥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최근에 지기현 판사라는 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구속적 부심을 심사할 때 체포적 부심 시간은 빼야 함에도 불구하고 넣고 또 이 날로 계산하면 안 되는데 이것을 시간으로 넣어가지고 완전히 이제 구속에서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니 판사가 이렇게 불법적으로 해도 되나? 이런 이제 이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는데 대법원으로서는 이것을 빠르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고요. 또 이 선거법 관련된 문제에 관해서는 헌법 소원도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 차원에서는 이것을 한순간은 좀 정리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무죄로 나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 대법원의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선고 결과 예측까지 듣겠습니다.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6월 3일에 이제 대선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주요 대선 후보에 대한 자격을 규정하는 선고이기 때문에 반드시 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대법원도. 예.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법대로 하겠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법대로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일단 빠른 선고 기일을 잡은 것에 대해선 환영하고 법상식과 정의에 어긋나지 않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1심과 2심이 극명하게 다른 판결 결과를 내놨었는데 2심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법상식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구심을 대법원 차원에서 빨리 해소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 1분 정도만 짧게 부탁드릴게요. 민주당이 선대위 체제 도입을 하거든요. 이 구성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지금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요. 국민 대연합을 지금 만들고 있는 시도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이 과거의 낡은 틀, 그러니까 진보와 보수 이것이 진영 논리에 휩싸이고 그다음에 역사 논쟁 같은 걸 통해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이라는 건 다 상실돼 버렸습니다. 쓸데없는 싸움으로 시간을 끌었어요. 이제 이재명 이 후보의 경우는 앞으로의 이 국정 운영을 할 때 오히려 국민 다수파를 만들고 이 과정을 통해서 국정의 개혁 동력을 만들겠다 이런 의지가 분명하게 보이는 시그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워드는 통합입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통합은 좋은 일입니다. 정말로 통합한다면 대한민국 정말 좋아진 나라가 되겠죠. 그러나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통합이 실제로 얼마나 현실화될까 이 부분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이재명 대표 후보 스스로 불식시켜야 하는 때라고 생각하고요. 예.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에 대통령 당선될 때 통합을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른바 적폐수사라는 이름으로 본인과 반대되는 정치 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수사가 있었고 그것에 대한 반작용으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었던 거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후보가 얘기하는 워딩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을 얘기하면서도 내란 종식에 끝까지 앞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과연 진정성 있는 통합 행보인지에 대해서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판단할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이슈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